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달한 인생책 꿀팁 창고 슈가북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사건이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남현희 씨가 출연한 방송을 보고 나서 이 책이 불현듯 강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이 책에 나온 어떤 심리학적 기제가. 그래서 그걸 같이 좀 얘기를 나누고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오늘 김현정 씨의 CBS 무슨 뉴스쇼였나? 거기에 오늘 어젠가 출연을 하셔가지고 한 40분 정도 되는 길이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길래 제가 오늘 봤는데, 보면서 와, 이거 심리였네 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거든요. 그걸 오늘 좀 잠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도 수많은 심리학 책이 이 책을 좀 모방하거나 아니면 이 책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어서 나온 책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 심리학 책 분야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바이블이나 정석 같은 느낌의 책인데 아직도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본 게 제가 지금 올해 37인가? 내가 만나 36인가 7인가? 37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맨 처음 봤던 때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본 지 꽤 엄청나게 오래된 책인데도 아직도 이 책에 대한 느낌이 되게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때 읽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그 충격받던 얘기 중에서도 재밌게 읽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그 파트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온 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현희 씨 보면서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뭐 바보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을 넘어가게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어떤 선을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선을 넘어가 버리면. 심리적으로. 종종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은 내가 볼 때 이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는 순간 사람의 심리가 와르르 무너져요. 그냥 남한테 완전 통제당해버려. 네, 그거에 대한 좀 인사이트가 있는데, 제 원인은 왜 이렇게 넘어갔느냐, 왜 넘어가서 돌아오지 못한지 요 이유를 여기 책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넘어가고. 자, 여기 책에 나온 예시는 이거거든요, 여러분. 지구종말이에요, 지구종말. 예전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2000년이 다가오기 전에, 1900년대 후반, IMF 있고, 1997, 98년 요럴 때 있잖아요. 요때 한참, 지구종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그런 것에 대한 방송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이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냐면 2000년이 되면은 컴퓨터가 모두 이렇게 다 기계가 이 21세기에 요걸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기계도 고장나고 세계도 마비되고 결국 지구 전체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Y2K니 뭐냐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럴 때 한참 그럴 때인데, 그럴 때 미국에서도 수많은 이제 이단 종교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이비라고 하죠. 사이비 종교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자,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 지구종말 음모론 때문에 홍역을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TV에서까지 노스트라다무스 특집을 해주는 등 난리도 아니었죠. 이때 2000년이 되면 지구가 종말한다면서 직장 때려치고 집 팔고 산으로 들어간 종교 집단들도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이런 사상을 공유하는 이단 사이비들은 놀랍게도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 사이비는 이런 거예요. 특정 시점이 되면 세상은 망하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보통 사이비들의 논리가 이렇죠.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요게 이단과 사이비의 이 단어의 이 정의의 뜻이 미묘하게 되게 많이 크더라고요, 이게. 이 뜻 차이가. 우리가 볼 땐 그냥 대충 묶어 쓰잖아요. 근데 이건 좀 그나마 괜찮은 뜻이고, 이게 진짜 안 좋은 뜻이더라고. 그렇습니다.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 자, 제목이 이겁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집단도 위에서 말한 이단 사이비 중 하나였습니다. 이 집단의 실질적 교주이자 신과 신도 사이의 메신저였던 키치 부인은 어느 날 다른 행성의 신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홍수 대재앙이 임박했다. 지구는 멸망한다. 이 사람이, 이 키치 부인이라는 사람이, 이 여자가 다른 행성의 신, 그러니까 외계인이겠죠. 외계인한테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지구에 홍수 대재앙이 임박했다. 그리고 곧 지구는 멸망한다. 이 메시지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거야, 이 여자가. 그 음성을 전달받은 직후 신도들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대재앙 직전 UFO가 날아와 그들을 다른 행성으로 데려가 줄 거라는 얘기를 듣고는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 키치 부인이 신도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만은 되게 불안해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어차피 너네는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종교의 일원이기 때문에 너네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 신도들이 안심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홍수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집단에 잠입해 있던 학자들은 그동안 이들에게서 두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아마도 여기에 신도로 위장해서 오래전부터 잠입 취재를 했었던 그런 어떤 내부 기자들이 있었나 봐. 그 기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그 내부의 날 것들을 다 볼 수 있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특이점 뭐냐면 헌신도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홍수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 이 종교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구 종말 일주일 전이야. 세상이 멸망하기 전 일주일 전이에요. 그 이후부터 굉장히 특이한 점 두 가지가 갑자기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헌신도의 급격한 증가였대. 제가 읽어볼게요. 이 신념 때문에 주변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떠나갔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런 탄압이 자신들이 이겨내야 할 시련이라 생각했습니다. 주변의 압박이 집단에 대한 헌신을 더 키우는 꼴이 되었던 겁니다. 얘네가 헌신도 증가한 건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 팔고, 집 팔고,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세속적인 관계들 다 정리하고,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다 정리해. 그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본인들의 그 종교 기숙사로 들어가서 완전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는 외부의 말도 안 들어. 그러면 그럴수록 가족들이 와가지고 야, 너 뭐 하는 짓이냐고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는 어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탄의 핍박 뭐 이런 걸로 생각했나 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 내부 결속을 더 다지는 계기가 돼버렸다. 외부의 압박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헌신도의 급격한 증가. 자, 두 번째는 무기력과 폐쇄가 심해졌대요. 무기력과 폐쇄. 읽어볼게요. 그들은 더 이상 이 종말을 세계에 알리는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원래는 지구가 곧 있으면 망할 거라면서 신도들을 막 모으고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 전이 딱 되니까 더 이상 그 행위를 하지 않았대. 시간이 없다. 빨리 우리 종교로 들어와라. 이런 행위가 갑자기 멈춰버렸대. 그들은 더 이상 이 종말을 세계에 알리는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신도를 포섭하려고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메시지가 담긴 문서들은 모두 소각됐고 신도들만의 암호와 비밀 신호가 설정됐습니다. 이야, 그 종교 내에 있던 어떤 문서들이 모두 파쇄되고 그들만 알 수 있는 암호와 신호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자, 일주일 전 상황이 이랬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자,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어떤 날이에요? 운명의 날. 이거 영어로 뭐라 하던데, 둠스데이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 어쨌든,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
종말 10분 전. 이제 이들이 그 키치 부인이 예언했던 종말이 일어나기, 홍수 대재앙이 일어나기 10분 전이 된 거예요. 거실엔, 그러니까 그 종교 집단의 거실을 얘기하는 거겠죠. 거실엔 죽음의 긴장감만이 맴돌았습니다. 초시계의 바늘 소리만이 이것이 정지 화면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거실에. 키치 부인도 요즘에 뭐 이렇게 있었겠죠. 키치 부인도 그 예언자. 화면이 정지 화면 마냥 멈춰 있었다는 거야. 이 종교 집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리고 시계가 이렇게 째깍째깍 들릴 거 아니에요. 그 초시계가. 돌아가는 초시계만이 얘네가 이게 지금 정지 화면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요했다는 뜻이야. 얘네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10분 있으면 지구가 망하고 이제 UFO가 자기들 데리러 오는데. 자, 재밌는 거예요. 지금부터입니다. 1분 전 교주인 키치 부인이 외쳤습니다. 계획이 잘못될 리 없어. 이렇게 외쳤대요. 계획이 잘못될 리 없어. 1분이 그 종말, 본인이 예언한 종말 시간이 1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별일이 안 일어나니까 계획이 잘못될 리 없어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마침내 시계가 12시를 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정말 도래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 자,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몇몇 영상이 잠깐 끊겼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몇몇 신도들은 절망과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자, 종말 예언 시간으로부터 4시간이 벌써 이미 지나가 버렸어. 키치 부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신도들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신도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몇몇이 드디어 예언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신의 메시지가 부인에게 도착했습니다. 지금 다시 읽어봐도 미쳤다 이거는. 이거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작은 무리가 밤새도록 홀로 깨어 세상의 빛을 발하니 신께서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하셨다. 자, 다시요. 작은 무리가 밤새도록 홀로 깨어 세상의 빛을 발하니. 작은 무리라는 거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종교 집단이 밤새도록 홀로 깨어 세상의 빛을 발하니 신께서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하셨다. 이 메시지가 키치 부인한테 왔다고 키치 부인이 전파를 하기 시작한 거야. 이거 솔직히 뭐 굴하죠. 굴한데 뭐 정신병이 있거나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자기들 때문에 온 세상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이 제목이 중요한데요. 이 심리의 모든 것을 이제 아우 정말 여기 자꾸 이거 하고 있는데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동영상이 또 끊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자, 읽어볼게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심리를 관통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제가 요걸 제목으로 만들었는데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거. 자, 요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얘기할 그 남현 씨 심리랑도 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너무 멀리 온 길이에요, 너무 멀리 온 길. 자, 읽어볼게요. 당신은 글을 읽으며 그 종말의 시간이 지난 후 신도들이 정신을 차렸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종말이 이때 일어난다고 했는데 안 일어났어. 그러면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신도 머리채라도 붙잡고 멱살이라도 붙잡고 막 뭐라 하면서 막 속았다 난리 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읽어보면 되게 충격적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저도 설득의 심리학을 처음 읽었을 땐 그런 결말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남은 신도들의 신앙심은 그날을 기점으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고립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변을 포섭하기 시작한 거죠. 오히려 그들은 대중의 경멸과 조롱을 감수하면서까지 홍보와 포교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종말이 안 왔는데 왜?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호언장담했던 종말이 안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쪽팔림과 수치와 손해와 이런 걸 모든 걸 감수하면서까지 오히려 포교에 더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 걸까? 도대체 이 심리는 뭘까? 자, 아까 제목에 얘기한 것처럼 그
그들은 너무 멀리 와버렸던 겁니다. 되돌아가기엔 너무 많은 걸 잃었습니다. 직장은 때려쳤고, 집도 팔았고, 차도 팔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다 잃었습니다. 여기서 현실을 인정했을 때 쏟아질 주변의 조롱과 경멸까지. 뒤돌아보니 그들이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은 너무 까마득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어요. 점점 안 좋은 길로 가고 있어요. 이게 발자국이에요. 가고 있어. 이쯤에서 멈췄으면 괜찮아. 좀 넘었어, 이 선을. 아, 여기서라도 멈췄으면 괜찮아. 계속 온 거예요, 계속. 돌아보니까 내가 여기 있네. 여기까지 다시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 좀 여기다 하자, 이렇게. 여기까지 다시 갈 자신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 망상에 빠지는 수밖에 없어. 자, 읽어볼게요. 당시 신도들의 실제 인터뷰에서 그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읽어드릴 내용이 진짜 당시에 그 내부에 잠입했던 사람들이 신도들 인터뷰한 거예요. 자, 당시 실제 신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홍수가 일어난다고 믿어야만 해요. 벌써 돈을 다 써버렸거든요. 직장도 그만뒀고 공부도 포기했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신도입니다. 이 신도는요, 이 인터뷰는 종말 예상 4시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요 신도의 인터뷰를 받은 겁니다. 저는 갈 때까지 가버렸어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믿는 수밖에요.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죠. 자, 그들은 현실의 증거를 만들지 못했으니 사회적 증거라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 현실의 증거는 뭐예요? 종말. 사회적 증거는 뭐예요? 신도. 현실 증거는 못 만들었죠? 그러니까 요거라도 만들었어야 돼.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적 증거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신념을 지킬 수 있는, 그들이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진심을 다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명언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이분들이 정말 안 되고 나서 뭘 했다고 했죠, 제가? 이 종교를 더 예전보다 더 진심을 다해서 주변에 전파하고 선전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 심리가 여기 있어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득하라. 남을 설득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도 설득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남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어. 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를 설득했어야만 했는데, 실제 증거는 없으니 사회적 증거라도 만들었어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남을 먼저 설득해야 돼. 이 사회적 증거, 나랑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믿음도 두터워져. 나도 설득돼. 그래서 설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사이비 종교를 향한 저의 마지막 말인데요. 자, 오늘도 그들은 그들만의 사회적 증거를 만드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글을 적어놨네요. 월터 리프먼이라는 사람의 그 명언인데, 사람들이 전부 같은 생각일 때는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간단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를 주는 문장인데,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도 생각을 깊게 하지 않는데. 정말 죽여주는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글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초반부에 얘기했듯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현희 씨, 전청조 씨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 책이 불현듯 생각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몰랐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성을 임신시킬 수 없다는 건, 이게 이분 어제 여성이었잖아. 그러니까 여성이 여성을 성전환 수술을 뭐 100번 양보해서 했다고 친들, 여성을 임신시킬 수 없다는 거는 바보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말을 하고. 지금 이제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땐 되게 조약하다는 표현이 맞나, 이게? 어쨌든 조약하다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되게 허술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속을 수가 있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남현희 씨가 이혼을 하셨잖아요. 작년인가 이혼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혼을 결심했을 때, 이게 이혼을 한번 결심하면, 이혼을 결심한 것 자체로 아까 얘기했던 넘기 어려운 심리적 선을 하나 돌파한 거예요. 자, 이 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넘어갈 때 어려워, 이게. 이걸 넘기가 어려워. 왜냐면 이혼 결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한 번 넘어온 거는 다시 되돌아가기도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게. 심리적으로. 보통 이런 것들은 다 그래. 거기다 이혼 결심했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혼을 진짜 했잖아. 이혼 절차 밟아서 인스타그램에 글도 올리고 이혼을 해버렸잖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정황상 보니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대충 언론에 제가 대충 본 걸로는 아마 그 이혼 그러니까 그 기간 도중에 아마 이분이랑 만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사적인 만남이든 공적인 만남이든 어쨌든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혼을 해버렸잖아요. 단계를 벌써 2개를 넘어버린 거야.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이혼했어. 여기 이 이후에도 정말 본인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임신 테스트기를 가져왔는데 본인이 임신이 2줄이 나와. 내가 바보도 아니고 내가 지금 출산 경험도 있고 사회생활을 많이 한 지금 40대 여성인데 나도 바보는 아니야. 근데 2줄이 나왔어. 안 믿고 싶죠. 안 믿어지죠. 그치만 이미 너무 멀리 온 거예요. 이혼까지 해버렸잖아. 너무 멀리 온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언젠가 보니까 그 시그니엘이라는 곳에 입주를 했다면서 짐을 가져가서 이것 자체도 지금 벌써 멀리 온 거야. 하나 더. 너무 멀리 온 거야. 더 멀리 왔어, 이제. 실제로 이혼하고 그냥 혼자 살면 모르겠는데 딸이랑 데리고 그 집까지 가서 생계를 꾸린 거잖아요. 너무 멀리 온 거예요. 너무 멀리.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거야. 이럴 때 사람이 굉장히 취약해지고,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게 제가 아는 단어 중에 제가 정말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는 심리 편향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 보존 편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진짜 강력하게 나타나는 상황이 종교에 빠졌을 때나 정치에 빠졌을 때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게 한 번 이 편향이 시작되잖아요. 믿음 보존 편향. 믿음 말 그대로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믿었어. 그럼 그때부터는 모든 내 사고나 행동이 이 믿음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만 이 머리가 자꾸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것들은 작게 생각하고, 내 이 믿음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있죠. 그런 정보들은 악착같이 받아들여. 이게 믿음 보존 편향인데, 이게 제일 심해질 때가 언제냐. 이미 많은 선을 넘었을 때. 이거 더 심해져, 그러면. 이게 선을 넘고 나면, 현실적인 선을 넘고 나면. 벌써 정말 법적으로 이혼을 해버렸죠. 남편이랑 헤어져 버렸죠. 이게 이 사람 때문이면, 이 전청조라는 사람 때문이면 이거 더 심했을 거야. 이미 너무 멀리 왔어. 이 사람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 나는. 이게 이 사람이 진짜라고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진짜로 믿지 않으면 지금 모든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는 수밖에 없는 거야. 마지막까지 의심을 했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어떤 심리적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심리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또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내렸던 결론은, 좀 이 심리가, 아까 종교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이미 너무 와버린 믿음 보존 편향의 심리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종교에서도 봤지만은 이미 모든 그게 종말이 거짓말이라는 그냥 아예 그냥 팩트로 드러났잖아. 그 종말 시간이 됐는데 종말이 안 됐어. 근데 그 이후에 그들이 한 행동은 아, 내가 이거 행동을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라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본인의 자의식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진짜라고 믿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터뷰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도 직장도 그만뒀고 공부도 포기했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 이게 진짜 많은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남현 씨 쪽에 예를 들어보면 난 이미 이혼도 했고 집도 이사했어요. 딸도 여기 데려왔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 모든 것들 말이 안 되는 것들에 취약하게 넘어갔던 그녀의 심리가 좀 이해가 돼요. 저는. 예, 그래서 뭐 물론 제 이게 추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의심하시는 것처럼 뭐 이제 뭐 둘이 짜고 사기극을 벌였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제가 남현 씨라면은 그런 사기극을 짜고 치는데 그렇게 아니다. 어쨌든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닌가. 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사기 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장기간에 걸쳐 사기 당하시는 분들 보면 이 심리가 굉장히 강해져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미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점점점 더 이게 그냥 이게 일이 이 사기꾼이 말한 대로 진행이 돼야고만 한다는 생각을 뇌에서 이 머릿속에서 이 강하게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런 사기꾼이 어떻게 사기치면 처음에는 1,000만 원만 뭐 투자하라 했다가 나중에는 이거 1,000만 원 빼려면 더 많은 돈 필요하다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하잖아 자꾸.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예를 들면 뭐 지주택이나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한 구조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사기 그 구조가. 그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 보존 편향에 강하게 사로잡히는 건 아닌가. 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요 동영상을 켰고요. 제가 요 책까지 펼쳐서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책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예전에도 그 책을 못 찾아가지고 제가 도서관에 빌려서 최근에 리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은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자, 여러분.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